새벽 4시 서울 변두리의 한 재래시장.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찌르지만 영순의 시계는 이미 1시간 전부터 돌아가고 있었다. 영순의 손은 얼음물에 담긴 고등어를 건져 올리느라 감각이 없었다. 칠순을 넘긴 나이, 남들은 손주 재롱 보며 유람선 탈 나이라지만 영순에게 인생은 여전히 축축하고 비린내 나는 생선 상자 속과 같았다. 어이, 영순네. 오늘도 제일 먼저 나왔네. 옆집 채소 가게 만식 영감이 혀를 내두르며 지나간다. 영수는 대답 대신 구부정한 허리를 펴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하루는 늘 그랬다. 남편은 10년 전부터 외박을 일삼더니 아예 대놓고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고 하나뿐인 아들 진수는 번번이 사업에 실패하며 영순의 꼽을 친 쌈짓돈까지 탈탈 털어갔다. 영순이 시장에서 버티는 이유는 단 하나, 이 시장통 끝에 있는 작은 상가 건물 때문이었다. 젊은 시절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으며 생선 비린내를 훈장처럼 달고 살며 마련한 영순의 전 재산이자 자존심이었다. 그런데 오늘따라 가슴이 답답했다. 점심 무렵 아들 진수가 평소와 다르게 고급 세단을 타고 시장에 나타났다. 뒤에는 낯선 남자들이 양복을 입고 서 있었다. 엄마, 나 이번에 진짜 대박 터졌어. 이 상가 건물만 담보로 잡히면 내 인생 역전이야. 진수의 눈은 욕망으로 번들거렸다. 영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안 된다. 이건 내 목숨줄이야. 내 아버지도 버린 이 애미, 이거 없으면 길바닥에서 죽으라는 거냐? 그때였다. 뒤에 서 있던 남편이 나타났다. 몇 년 만에 보는 얼굴인데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비수였다. 임자, 좋게 말할 때 도장 찍어. 나도 그 여자랑 정리하고 이제 조용히 살고 싶어. 이 건물 팔아서 셋이 나눠 가지면 되잖아. 영수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남편과 아들 평생을 바쳐 뒷바라지했던 두 남자가 이제는 대놓고 그녀의 마지막 보금자리를 뜯어먹으려 달려들고 있었다. 시장의 소음이 멀어지고 영순의 귀에는 이명만 들렸다. 엄마, 엄마 죽으면 이거 다 내 거야. 미리 좀 쓰겠다는 게 뭐가 나빠. 아들의 고함에 상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영수는 비틀거리며 생선 매대 옆으로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바닥에 얼음물이 옷을 적셨지만 심장보다 차갑지는 않았다. 영수는 하늘을 보며 생각했다. 하느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 짐승들을 가족이라고 믿고 살았을까요? 그 순간 영순의 눈에 시장 바닥을 굴러다니는 강아지 풀 하나가 들어왔다. 짓밟히고 꺾여도 꿋꿋이 붙어있는 저 풀떼기가 꼭 자기 같았다.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일어섰다.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대신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불길이 치솟았다. 그래, 다 가져가 봐라. 하지만 그 전에 내가 너희를 지옥으로 보내주마. 영순의 복수는 그렇게 비린내 나는 시장 바닥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이막을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영순의 화끈한 복수 자금이 됩니다. 가족들이 휩쓸고 간 시장 바닥. 영수는 밤늦게까지 홀로 남아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비린내가 몸에 밴 게 아니라 뼛속까지 사무친 것 같았습니다. 그때 평소 치매 기운이 있던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건네주었던 낡은 보따리가 떠올랐습니다. 순아, 이거 절대로 남한테 보여주지 마라. 내 목숨이다. 어머니의 유언 같은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괴종식의 부속품들과 함께 노랗게 변색된 서류 뭉치가 들어있었습니다.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던 영순의 눈이 경련하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외조부가 사두었던 땅의 권리증과 최근 재개발 보상 통지서였습니다. 보상금 액수는 자그마치 30억. 숫자를 세는 영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평생 고등어 한 마리에 몇백 원을 깎으며 쌓아온 그녀에게 30억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영순이 이 큰 돈 때문에 가족들에게 더 이용당할까봐 자신이 죽고 영순이 정말 갈 곳이 없을 때 이 서류를 찾게끔 안배해 두었던 것입니다.
영수는 서류를 가슴에 꼭 껴안고 오열했습니다. 엄마, 엄마. 하지만 슬픔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낮에 본 아들의 탐욕스러운 눈빛과 남편의 비겁한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영수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았습니다. 주름지고 거칠어진 피부, 생선 비늘이 덕지덕지 붙은 앞치마. 그래, 너희는 내가 이 돈이 있는 줄도 몰라야 해. 너희가 가진 그 알량한 자존심까지 내가 다 갉아먹어주마. 영수는 그 길로 시장 상가 건물을 팔겠다는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영순의 머릿속에는 이미 거대한 설계도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목숨 거는 대박 투자처, 그리고 남편이 그토록 원하는 돈 많은 여자. 그 모든 판을 짜는 배후에 자신이 직접 앉아 있을 계획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는 시장 대신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비단 옷을 샀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선 영순의 뒤로 젊은 시절 그녀를 흠모했던 전직 요원 출신 민석이 나타났습니다. 영순 씨 준비됐습니까? 이제 사냥을 시작하시죠. 영순은 차갑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냥이라니요.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 것뿐입니다. 드디어 손에 쥔 30억의 복수 자금. 과연 영수는 어떤 덫으로 배신자들을 유인할까요? 다음 이야기가 미치도록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순의 화끈한 변신이 다음 막에서 공개됩니다. 영순의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타깃이 된 건 천륜을 저버린 아들 진수였습니다. 영수는 조력자 민석을 통해 진수에게 상위 1%만 아는 강남 재개발 정보라는 미끼를 던졌습니다. 물론 그 정보의 중심에는 영순이 세운 유령 회사가 있었습니다. 진수야, 이거 진짜 확실한 거야. 엄마 건물 담보로 빌린 돈 여기 다 넣어도 되는 거지. 남편 기철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사실 기철은 영순이 돈이 생긴 줄도 모르고 아들이 성공해야 자기한테도 떡고물이 떨어질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눈이 뒤집혔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이번에 이거 터지면 우리 강남 펜트하우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수는 영순이 시장에 나간 줄 알고 그녀의 인감도장을 몰래 훔쳐 사채업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들은 몰랐습니다. 그 도장을 훔치기 위해 안방 문을 열었을 때 영순이 장롱 뒤에서 그 모습을 전부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영순은 아들이 자기 인감을 들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차갑게 의졸였습니다. 그래, 그 도장이 내 무덤을 파는 삽이 될 거다. 며칠 뒤 진수는 투자금이 2배로 불어났다는 가짜 통보를 받고 환희에 찬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는 기철과 함께 비싼 술집에서 파티를 벌이며 영순을 비웃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평생 생선 비린내나 맡으면서 살라고 해. 우린 이제 수준이 다르잖아. 그들이 비싼 와인을 터뜨리며 웃고 있을 때 옆 테이블에는 세련된 선글라스를 낀 우아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영순이었습니다. 영순은 민석에게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이제 바람을 좀 더 넣어줘요. 가진 것뿐만 아니라 빌릴 수 있는 모든 돈까지 다 쏟아붓게. 영순의 계획대로 진수는 더 큰 수익을 노리고 주변 지인들의 돈까지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파멸의 늪이 깊어지는 줄도 모르고 진수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한편 남편 기철에게는 또 다른 덫이 놓였습니다. 젊고 돈 많은 미망인으로 변신한 영순의 지인이 기철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기철은 영순을 버리고 이 여자와 새 출발을 할 꿈에 부풀어 영순에게 당장 이혼해달라며 매일같이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순은 슬픈 척 연기하며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는 척했습니다. 함정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영순이 손가락만 튕기면
아들과 남편은 동시에 나락으로 떨어질 준비가 끝났습니다. 과연 영수는 어떤 순간에 이 덫을 터뜨릴까요? 배신자들이 절망하며 울부짖는 순간을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사막에서 소름 돋는 카타르시스가 찾아옵니다. 진수의 탐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투자금이 2배로 불어났다는 가짜 그래프를 본 진수는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손을 벌려 무려 5억이라는 거금을 빌린 것입니다. 이것만 넣으면 10억. 아니 20억이 돼서 돌아온다. 진수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영순이 설계한 유령 회사 계좌로 모든 돈을 송금했습니다. 그 시각 영수는 강남의 한 최고급 펜트하우스에서 그 송금 내역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들어왔네요. 정확히 5억. 민석의 말에 영수는 잔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서늘했습니다. 이제 그 회사의 문을 닫으세요. 그리고 진수에게 연락처를 차단하라고 하세요. 영순의 명령 한마디에 아들의 희망은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수는 투자 회사 건물을 찾아갔지만 입구는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전화기는 없는 번호라는 안내음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 돈, 내 5억. 진수는 미친 사람처럼 문을 두드렸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정적뿐이었습니다. 그때 진수의 뒤로 험상궂은 사내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야, 김진수. 돈은 준비됐냐? 오늘까지 안 갚으면 내 엄마 건물이라도 넘겨야지. 사채업자의 협박에 진수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금방 해결됩니다. 하지만 사채업자들은 냉정했습니다. 진수는 최후의 수단으로 엄마 영순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엄마 제발 살려줘. 나 진짜 죽게 생겼어. 진수가 집 문을 발로 차며 영순을 찾았지만 집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평생 비린내 나던 엄마의 옷가지도 낡은 가구들도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대신 거실 테이블 위에는 편지 한 장과 낯선 명함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딱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뿌린 씨앗, 내가 거두거라. 한편 남편 기철 역시 파멸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재벌 미망인인 줄 알고 모든 것을 바쳤던 여자가 갑자기 종적을 감춘 것입니다. 기철은 그녀에게 주기 위해 영순의 비상금까지 훔쳤지만 이제 그에게 남은 건 빈털터리 신세와 이혼 서류뿐이었습니다. 기철과 진수 두 남자는 서로를 탓하며 길거리에서 멱살잡이를 시작했습니다. 가족을 배신한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아 쫓기는 신세가 된 아들과 남편. 영수는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과연 영순의 다음 계획은 무엇일까요?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아들을 영수는 정말 외면할까요? 소름 돋는 반전이 기다리는 오막을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사채업자들에게 쫓겨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진수와 기철. 그들은 며칠째 씻지도 못한 채 꾀죄죄한 몰골로 시장 구석진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엄마 진짜 어디 간 거야? 그 노인네가 돈을 숨겨놓은 게 분명해. 진수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영순을 원망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시장 골목으로 번쩍이는 최고급 세단 3대가 들어왔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모두 가던 길을 멈추고 구경할 만큼 압도적인 위용이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길을 터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한 여인이 내렸습니다. 세련된 단발머리에 우아한 실크 원피스. 그리고 눈부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한 여인. 진수와 기철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엄마. 진수의 입에서 힘없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평생 생선 비늘과 비린내에 절어 살던 영순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태생부터 귀부인이었던 것처럼 고고하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영수는 쓰레기 더미 옆에 구걸하듯 앉아있는 아들과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구두 소리가 정적을 깨고 또각또각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나 좀 살려줘. 사채업자들이 나 죽인대. 엄마 돈 많잖아, 응? 진수가 영순의 구두를 붙잡으며 매달렸습니다. 기철 또한 염치 없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임자, 내가 잘못했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영수는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민석이 건네준 가죽 장갑을 고쳐 꼈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수표 한 장을 꺼내 진수의 얼굴 앞에 흔들었습니다. 진수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그 수표를 진수의 손이 닿지 않는 바닥에 떨어뜨린 뒤 구두굽으로 짓밟았습니다. 이 돈이면 내 빚 다 갚고도 남겠지. 하지만 진수야, 이건 내 돈이 아니라 내가 평생 비린내 맡으며 번 내 목숨값이다. 너 같은 괴물에게 줄 돈은 단 1원도 없어. 영순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기철을 향해서는 더 냉정했습니다. 당신이 그랬지? 재산 똑같이 나누자고. 걱정 마. 당신이 나한테 줬던 상처 그만큼의 절망을 똑같이 나눠줄 테니까. 영수는 뒤돌아 차에 올라탔습니다. 아들이 울부짖으며 차 유리창을 두드렸지만 영수는 선글라스를 끼고 앞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이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배신한 자들에게 돈이 얼마나 잔인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거짓골이 된 가족을 뒤로하고 화려하게 떠나는 영순. 과연 그녀는 사채업자들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을까요? 배신자들의 심장을 옥죄는 영순의 다음 계획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육막에서 진정한 지옥이 펼쳐집니다. 사채업자들에게 끌려가 지하실에 갇힌 진수와 기철. 공포에 떨고 있던 그들 앞에 다시 한번 영순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화려한 옷차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예전의 그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손에는 비린내 나는 생선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살려줘. 여기서 나가게만 해주면 내 평생 엄마 말만 들을게. 진수가 울부짖으며 빌었습니다. 영수는 아무 말 없이 생선 한 마리를 꺼내 진수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이 생선 배를 갈라라. 그럼 내 빚을 갚아줄 비밀번호가 나올 거다. 진수는 미친 듯이 맨손으로 생선을 지식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나온 건 번호가 아니라 진수가 예전에 엄마 몰래 팔아치우려 했던 상가 건물의 가짜 계약서 조각이었습니다. 영수는 싸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수야, 넌 내 엄마 목숨 줄인 건물을 팔려고 했지? 그래서 나도 결심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내놓으렴. 영수는 진수에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진수가 저지른 모든 불법 투자와 사기 행각을 자백하는 진술서였습니다. 여기에 사인해라. 그럼 일단 이 지하실에선 나가게 해주마. 진수는 앞뒤 재지 않고 서명했습니다. 일단 살고 보자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순이 판 거대한 함정이었습니다. 그 서류는 사채업자들에게서 벗어나는 서류가 아니라 진수를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킬 강력한 증거물이었습니다. 영수는 서류를 챙기며 사채업자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사실 그 사채업자들은 민석이 고용한 연기자들이었습니다. 한편 남편 기철에게는 더 잔인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믿었던 상간녀가 사실은 영순의 돈을 받고 그를 유혹했던 연극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임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기철이 고함을 쳤지만 영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했던 짓이야.
믿음이라는 걸 이용해서 사람 가슴에 대못 박는 거 당신 전문이잖아. 영수는 지하실 문을 열고 나가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등 뒤로 아들의 비명과 남편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영순의 마음엔 오직 서늘한 평화만이 감돌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배신자들이 스스로 판 무덤 속으로 완전히 걸어 들어가게 만드는 일입니다. 천륜을 저버린 대가로 아들이 마주하게 될 진짜 지옥은 무엇일까요? 영순의 복수가 완성되는 마지막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7막에서 모든 진실이 폭로됩니다. 드디어 진수가 법정에 섰습니다. 그는 영순이 준 서류가 자백서인 줄도 모른 채 사기 혐의와 사채 관련 불법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진수는 법정에서도 뻔뻔했습니다. 판사님, 이건 우리 엄마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겁니다. 그 노인네가 제 돈 30억을 가로채려고 연극을 한 거라고요. 진수의 고함에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그때 우아한 정장 차림의 영순이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진수는 어머니의 눈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도끼를 품고 소리쳤습니다. 엄마, 자식 앞길 막으니까 좋아. 그 돈 원래 내 거였어야 한다고. 하지만 영수는 미동도 없이 준비해온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녹음기에서는 과거 진수가 영순의 상가 건물을 몰래 팔기 위해 사채업자들과 모의하며 했던 말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노인네 죽기 전에 도장만 받아내면 돼. 죽든 말든 내 알 바 아니라고. 아들의 추악한 진심이 법정에 울려 퍼지자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진수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영수는 판사를 향해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저 아이의 엄마로 살았던 40년을 오늘부로 지우려 합니다. 저 아이는 자식이 아니라 제 영혼을 갉아먹던 기생충이었습니다. 영순의 눈에는 눈물 한 방울 고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생을 짓눌렀던 죄책감과 미련을 완전히 털어낸 해방감만이 가득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진수는 중형을 선고받았고 사채 빚 또한 고스란히 그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법정을 끌려나가는 아들이 영순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지만 영순은 그저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남편 기철 역시 영순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며 평생 모은 푼돈까지 모두 빼앗기고 길거리로 내쫓겼습니다. 모든 재판이 끝나고 법원 앞 계단을 내려오는 영순. 그녀의 곁에는 끝까지 그녀를 지켰던 민석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영순 씨. 영순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시장의 비린내 대신 맑은 공기가 그녀의 폐를 채웠습니다. 30억의 복수는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가족이라는 감옥에서 스스로 걸어 나온 영순. 이제 그녀가 남은 재산으로 하려는 마지막 일은 무엇일까요? 영광스러운 마무리가 기다리는 최종화 제8막을 기대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영순의 새로운 인생을 응원합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아들은 차가운 담장 안에 갇혔고 남편은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를 견디며 떠돌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영순이 그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여생을 보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순의 선택은 모두의 예상을 깨뜨렸습니다. 영순은 자신이 평생 일했던 그 비린내 나는 시장터를 다시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생선 상자가 아니라 두툼한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30억의 보상금 중 절반을 떼어 시장 상인들을 위한 공동 냉동 창고와 노인 쉼터를 짓는 데 기부했습니다. 평생 비린내 맡으며 고생한 우리 동료들, 이제는 좀 편히 쉬어야지. 영순의 말에 시장 사람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나머지 돈으로 영순은 작은 갤러리 겸 카페를 열었습니다. 이름은 나비의 외출. 평생 남을 위해 살던 애벌레의 시간을 지나
이제야 비로소 자기 인생의 날개를 폈다는 뜻이었습니다. 갤러리 벽면에는 영순이 직접 그린 그림들이 걸렸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짓밟히던 강아지 풀, 새벽을 깨우던 푸른 고등어, 그리고 이제는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자화상까지. 어느 맑은 오후 카페 창가에 앉아 그림을 그리던 영순 앞에 민석이 다가왔습니다. 민석은 비행기 티켓 2장을 내밀며 웃었습니다. 영순 씨, 이제 진짜 당신을 위한 여행을 떠날 시간입니다. 영순은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화답했습니다. 좋아요. 평생 생선 비늘만 보느라 못 봤던 에메랄드빛 바다, 이제 실컷 보고 오죠. 공항 활주로를 향해 당당하게 걷는 영순의 뒷모습. 그녀의 구두 소리는 더 이상 복수의 칼날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희망의 행진곡이었습니다. 비행기가 푸른 하늘 위로 솟구쳐 오르는 순간, 영순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은조렸습니다. 엄마, 나 이제 정말 행복해. 칠순에 시작된 영순의 뜨거운 반격과 찬란한 새 출발. 황혼의 복수를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영순처럼 언제 어디서든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영순의 다음 여행이 궁금하시다면, 그리고 이 감동을 잊지 않으려면,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